최근에 춘천에서 커피 축제가 또 열렸다고 합니다. 훨씬 반세기가 지난 이제서야 춘천의 커피 도시 이렇게 또 만들었더라고요. 지역마다 다 커피를 내세우면 이게 좀 특색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우죽순으로 유사한 축제가 다른 시군에서 계속 열리다 보니까 축제다움이라는 그런 축제의 본질을 좀 외면한다거나 춘천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스토리텔링에 시민들이 어떻게 동참하느냐, 네. 지역에 특화된 부분을 같이 즐길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게 처음에 막 시장만 막 크게 하지 말고 그 도시만의 독특한 무언가를 이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딱딱한 강원도 이슈를 솔직하고 속 시원하게 털어보는 시간, 강원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 최성식 국장님, 박영석 코난 기자, 정별린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다들 커피 좋아하세요? 그럼요. 저도 밥 먹고 커피 안 마시면 괜히 허전하고 생각나고. 빼놓을 수 없죠, 이제. 네. 전 잠 깨려면 그냥 무조건 그냥 드링킹 해야지. 네. 수혈한다고 그러지, 수혈. 커피를 마시면은 좀 그런 각성 효과나 이런 게 네, 좀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시원하게 아로만 마시는데 네. 이렇게 마시고 나서 이제 몸에 내 혈관에 커피가 이렇게 수혈이 쫙 되면서 이제 네. 정신이 좀 드는 그런. 우리가 빈속에 소주를 마시면 이렇게 쫙 하고 넘어가는 느낌처럼 커피를 마시면 네네. 아침에 한 잔씩. 근데 그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커피를 마셔도 뭐 밤에 잠이 안 오거나 뭐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조금만 마셔도 맞아요. 그래서 오후에 커피 아예 안 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잠을 못 잔다 그래서. 네, 요즘 그만큼 좀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네. 강원도 커피 축제 좀 유명한 곳 있잖아요. 일단은 그쵸. 커피 축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강릉. 네, 강릉이죠. 아니죠? 근데 최근에 춘천에서 커피 축제가 또 열렸다고 합니다. 지금 커피 도시 페스타 좀 다녀오신 분 있으실까요? 저는 우리 회 준비하면서 네. 이제 검색을 해봤고 네.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예약해서 이게 N사에서 예약을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네. 미리 예약하고 한번 또 구봉산이라든지 또 의암호 주변이라든지 네. 또 그런 곳에서 많이 하니까 한번 가서 네. 좀 커피 맛도 보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이 있더라고요. 뭐 커피에 대한 질문 퀴즈도 내고 뭐 상품도 주고 하는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을 많이 준비한 것 같아서 한번 가볼 네. 생각이에요. 가보셨어요? 저도 가보지는 못했고요. 아마 이 행사 이미 코로나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구봉산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최근에 뭐 식사를 하러 간 적도 있고 했는데 특별하게 이제 뭐 축제다라는 걸 느끼지는 못했었거든요. 네. 아마 이제 주말에 아무래도 오프라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집중적으로 열리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저도 영상으로는 한번 너튜브에서 영상으로는 한번 축제가 이렇게 주말에 행사 열리는 것들을 봤는데 주말에 한번 시간 내서 아이들하고 같이 가도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춘천이 커피로 좀 유명한 도시인가요? 이 춘천 시민들은 그래도 나름 이게 춘천이 한국 원두 커피의 역사다, 산 역사다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가요? 지금 네. 현재도 저 춘천 공지천에 이디오피아 집이라는 네, 또 있죠. 카페가 네. 지금도 세모난지.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역사가 1968년도서부터 거의 반세기를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네.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이디오피아가 이제 우리 한국 전쟁 때 참전을 했고 그 당시에 그 이디오피아에 있던 황제 그분이 또 하일러 슬라세 1세 황제가 네. 일반 군대가 아닌 이 황제 근위병까지 파병을 해서 당시 우리를 도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리기 위해서 이디오피아 참전 기념관을 1968년도에 이제 만들었고 그 황제가 직접 참전 기념관을 제막하기 위해서 춘천 공지천까지 방문을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황제가 한국하고 이디오피아의 교류를 원해서 이제 교류를 직접 하기로 했고 그 황제의 염원으로 1968년도 11월 달에 이디오피아 집이 황제 즉위 기념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문화 교류를 하기를 원하면서
그 외교 행랑의 원두를 커피 원두를 가지고 들여온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그 이디오피아 집의 두 부부가 네. 그 당시에는 정말 프라이팬에 이렇게 생도 볶아가면서 그때부터 원두 커피를 이렇게 내려서 이제 판매를 했다고 하고 지금도 하루도 쉬지 않고 막 열심히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되게 자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원두 커피라는 게 생소할 당시에 네. 뭐 외교 행랑을 통해서 이렇게 원두가 들여왔고 그게 바로 춘천이다. 네. 그래서 원두 커피의 아. 살아있는 역사다라고 하는 거를 아니, 그 당시부터 조금 이렇게 그거를 스토리텔링을 네. 해서 좀 그 브랜드 마케팅을 했으면 좋은데 이제 53년 훨씬 반세기가 지난 이제서야 이제 춘천의 커피 도시 이렇게 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늦었지만 뭐 춘천 시민 한 사람으로서 참 되게 재밌고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참여할 네. 수도 있고 해서 저는 좋습니다. 저도 그래서 강원도에 커피 하면 강릉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춘천에서 커피 축제를 연다고 해서 아니,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했나 이런 생각, 궁금증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나라의 다도 문화가 되게 잘 조성이 돼 있고 됐었는데 이게 뭐 식민지 시대 거치고 한국 전쟁 거치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문화 자체가 이제 많이 사그러들었었죠. 근데 그 뒤에 믹스 커피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나와서 한동안은 다 믹스 커피 먹었잖아요. 자판기에서 뽑아 먹고. 근데 이게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믹스 커피는 말 그대로 그 원두가 뭔지를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원두를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것도 맛을 다 평가를 해가지고 만드시긴 하겠지만,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는 원두를 찾아가는 이제 대중들이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상품화가 되기 시작하고 또 직접 그거를 원두를 갈아서 볶아서 갈아서 직접 드립을 해서 커피를 제공하는 전문점들이 생겨나니까 이젠 대중화가 많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강릉은 먼저 그 산업에 뛰어드는 네. 거고, 춘천은 지금 이제 그 산업들이 워낙 계속 시장이 넓어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춘천이라는 어떤 뭐 아까 말씀하신 원두 커피의 원조라는 또 스토리텔링을 네. 입혀서 다시 한번 커피 도시로 한번 도약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춘천 커피도시 페스타 아직 다녀오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좀 주요 특징 같은 것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번 축제 같은 경우에는 춘천 서면에 있는 애니메이션 박물관이라든가 구봉산 등 5개 지점에서 이제 열리는데요. 네. 특히 좀 주말을 중심으로 해서 애니메이션 박물관에서 좀 뭐 그 커피 생산국들의 그런 각국의 커피 관련 자료라든가 네. 그리고 로봇이 커피를 만드는 뭐 로봇 커피라든가 이런 것 좀 다양한 체험 행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커피 만들기 체험, 뭐 세미나, 퀴즈쇼, 무대 공연, 뭐 버스킹, 뭐 매직 콘서트 이런 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 특이한 거는 온라인을 연계한 축제라는 점인데 네. 메타버스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네. 이제 누구나 이제 온라인으로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참여를 해서 자신의 캐릭터를 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제 좀 축제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이게 지금 춘천시에 따르면 벌써 이게 접속자 수가 뭐 100만 건, 그러니까 100만 뷰가 넘어섰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실제로 방문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놀랐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춘천에서도 커피 축제를 한다고 하니 강릉이 좀 긴장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강릉은 어떤가요? 그렇죠. 강릉도 이제 올해 네. 그 아마 10월인가 11월쯤에 11월에, 그 네. 강릉 커피 축제가 이제 예정돼 있어요. 워낙 오래돼서 거기도 한 10몇 년 됐죠. 그래서 강릉 커피 축제는 지금 이제 춘천은 제가 직접 가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강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강릉의 예를 들어 커피거리, 네. 또 경포 해변 있는 쪽, 그다음에 교동택지 이런 쪽에 커피 전문점들이 약간 투어 기능도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들이 자발적으로 다 참여를 해서 모든 공간이 도시 전체가 커피 축제 때는 커피의 어떤 그런 향이 풍겨나는 네.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해놓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 투어를 하잖아요. 스탬프 투어. 예. 이거를 찍어갖고 다니면 뭔가 혜택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재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어떤 커피를 주제로 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다양한 행사들을 여는 어떤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해하고 올해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니까 대규모로 사람들이 모이거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아마도 그거는 방역 차원에서 주의를 하시면서 아마 개최를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최근에 재밌는 기사들은 우리도 커피 도시, 네.
커피 본향 강릉에 도전장을 낸 지자체들 해가지고 네. 이거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기사가 있어서 재밌어서 저도 봤는데 네. 일단 우리 강원도에서는 춘천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커피 도시를 자기네도 이제 도약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신 거고, 요거 말고 대구가 또 커피는 유명하다고 해요. 네. 여기는 커피 자체보다는 커피 산업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이제 저변이 확장이 돼 있다고 하는데, 대구가 이렇게 빵이 유명한가 봐요. 네. 저는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디저트 커피하고 디저트를 접목한 것들로 조금 나름대로 이제 유명세를 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뭐 홈카페, 뭐 베이킹, 뭐 이런 것들을 아예 축제화해서 10월, 11월에 또 개최를 한다 그러고요. 네. 재밌는 거는 고흥, 전라남도 고흥이라고 있습니다. 뭐 저도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남쪽 끝에 네.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또 커피를 직접 재배를 해서 수확을 해서 만드는 커피, 요걸 이제 고흥 커피라고 직접 생산한 커피를 네. 요걸 가지고 시장을 공략하겠다. 뭐 아무래도 기후 변화 때문에 남해안에서 왜 아열대 작물들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한라봉 이런 것도 남해안에서 네. 재배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커피를 여기는 아예 생산을 해보겠다. 그걸로 국내에서 생산한 커피, 요거 아주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전라남도 고흥에서 요거 가지고 공략을 많이 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강릉에서도 그 커피 커퍼라는 그 커피 전문점에서 직접 비닐하우스에다 커피 나무를 키워요. 그래서 저도 가서 봤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열리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후가 잘 맞지는 않아서. 근데 이제 거기 상징성이 있는 거고 이렇게 관상용으로 많이 또 사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전라남도 고흥은 그런 걸로 또 시장을 공략해서 전국에서 각지마다 자기만의 차별성을 가지고 커피 시장에 이렇게 뛰어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각자 지금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지역마다 다 커피를 내세우면 이게 네. 좀 특색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또 우후죽순 또 우리나라 축제들이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네. 하나가 잘 된다 싶으면 우후죽순으로 유사한 축제가 다른 시군에서 계속 열리다 보니까 네. 저희는 이제 올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열리진 않았지만 이맘때면은 항상 이제 여름에 축제 열리는 것들 보면은 물과 뭐 물을 주제로 이제 네. 축제가 많이 열리는데, 춘천에서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뭐 아수라장이라고 해서 네. 뭐 여기 막 중앙로에서 막 물총 쏘고 놀았어요. 근데 도깨비 난장. 근데 여기서만 물총 쏘고 노는 게 아니야. 저기서도 보면 동해안에서도 물총 쏘고 놀고 있고 어디 평창에서도 물총 쏘고 네. 놀고 있고. 그거 저 서울 신촌에서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겨울 축제는 사실 말할 것도 없죠. 낚시를 아, 하는데 얼음 과연 낚시. 뭘 잡느냐만 다른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거의 네. 다 대동소이한 축제들이 이렇게 따라서 열리는 사례들이 많이 봤고, 그리고 그만큼 많이 열리는 만큼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네. 축제들도 꽤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 일을 계기로 또 커피를 이제 매개로 해서 하는 축제들이 너무 우후죽순 늘어나서 또 뭔가 축제다움이라는 그런 축제의 본질을 좀 외면한다거나 또 너무 좀 외형적인 성장, 그런 네. 뭐 관객, 그런 방문객 수라던가 뭐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거에만 또 너무 치중해서 그렇게 좀 가진 않을까, 그런 게 솔직히 좀 우려되긴 해요. 네. 변호사님도 여행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 지역 가면 축제도 구경 가게 되고 뭐 이럴 텐데 이렇게 좀 너무 비슷한 축제들 생기는 거 보면 좀 어떤 생각 드세요? 네, 저는 뭐 커피 축제도 그렇지만 어차피 경쟁력 있는 축제만 살아남고 이제 네. 다 도태되기 마련이고, 또 이게 커피 같은 게 다 수입 문화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워낙 좋아해서 뭐 한 치 건너 한 치가 다 커피 전문점일 정도로 너무 좋아해서 이제 커피를 이제 각 고장의 이제 브랜드 마크화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인데, 저는 뭐 어느 지역 여행 가도 또 그 고장만 약간의 특이함이 있으면 네. 관광객으로서 즐겁게 참여할 수 있고 또 이제 맛도 보고 또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뭐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스토리텔링 하든지 뭔가 조금이라도 특색이 있는 그런 게 없으면 네. 다 도태되고 안 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막 시장만 막 크게 하지 말고 쭉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뭔가 그 도시만의 독특한 무언가를 이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강릉이 커피 도시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유의미하게 좀 봐야 될 지점이 뭐냐면, 이게 단순히 관광객들만 참여하는 축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릉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커피 문화를 즐겨요. 아, 그러니까 이게 네. 저변이 되게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평생교육원에 가서 직접 바리스타 수강을 하고 자격증을 따고
집에서 직접 이 커피 콩을 볶아서 갈아서 직접 뜨거운 물에 내려 먹는 문화가 보편화돼 있단 말이에요. 춘천도 단순히 관주도에 또는 특정 기관 주도의 어떤 행사로 치르면 일회성으로 끝나기 마련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춘천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스토리텔링에 시민들이 어떻게 동참하느냐.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상시로 커피 문화를 즐긴다 그러면 거기에 관광객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대체로 오는 관광객들은 유명한 데만 가지. 네. 또 그리고 늘 서울에서 먹었던 그런 대형 프랜차이즈점 뭐 이런 데만 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춘천 시민들이 누리는 어떤 지역에 특화된 부분을 같이 즐길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강릉이 커피 문화가 그렇게 빠르게 넓어진 데에 있는 거고 특징적인 거 하나는 강릉 사람들이 이렇게 모임을 좋아해요. 왜? 개 모임을 좋아하는데 네. 그 개 모임이라는 게 물론 뭐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지만 이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즐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릉 단오제가 1000년씩 이어온 것도 그렇게 사람들 만나서 뭔가 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커피라는 문화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저변이 넓어지고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다른 도시들도 단순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외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네. 시민들의 시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자발적으로 이끌어낼까 또 그분들이 즐겨야지 그게 넓어지는 거니까 그쪽으로 좀 바라봤으면 어떨까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춘천이 됐든 원주가 됐든 또 다른 뭐 평창이 됐든 화천이 됐든 그 지역에 가보면 꼭 들려봐야 할 만한 커피 전문점이 있다 그러면 물론 이제 거기에 갖고 있는 뭔가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죠. 뭐 호수가 있다든지 산이 있다든지 뭔가 아니 뭐 한동안 왜 평창에 무슨 스님인가요? 스님이 강릉에 있는 스님인가? 커피를 직접 갈아가지고 오는 분들한테 차를 내주는 게 아니라 네. 커피를 직접 내리셔가지고 주는 스님도 계시고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찾아가게 되는 거니까 강원도에 오면 커피만 투어해서도 뭔가 관광 상품이 되겠다 이런 정도 되면 이게 경쟁 관계가 아니고 오히려 보완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지자체들도 지역끼리 모여 있으니까 특산물도 다 기후도 비슷하니까 그렇죠. 비슷하잖아요. 네. 뭐 한우도 내세우는 지역도 강원도에 워낙 많고 뭐 이런 것처럼. 근데 그 사이에서 좀 어떤 차별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죠. 그 부분도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요소죠. 왜냐면 뭐 커피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프랜차이즈 전문점들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많이 취급을 하니까. 그리고 상품도 다양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지금 뭐 커피뿐만 아니라 디저트 또 뭐 간단한 식사 뭐 이런 게 또 연계가 되고 이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대구가 그 뭐 뭔가 디저트를 내세운 것처럼 춘천은 춘천만의 또 다른 뭔가가 좀 만들어내야지만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또 이번 시간은 또 한 줄 평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 한 줄 평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할까요? 네. 또 먼저 하는 게 사수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런 또 커피 축제가 또 너무 많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있어서 좀 커피 경쟁하다가 코피 터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한 줄. 저도 아까 언급했지만 저희 춘천에서 커피 축제가 열린다는 게 너무 와인샵 보고. 좋고요. 네. 한국 커피 문화의 역사 춘천으로 오세요. 춘천시 홍보대사. 춘천을 사랑하는. 저는 지금 더 축제들이 다 비슷비슷해서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색 없는 붕어빵 축제, 찍어내는 축제 이제 그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비슷한 얘기. 벌써 앞에서 다 했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역 특색을 어떻게 살리고 차별화할 거냐가 이제 포인트인데 결국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는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결국 시민의 자발적인 동참, 그 다음에 이 저변을 어떻게 확대할 거냐 이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커피 문화의 저변을 확대하는 게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좋네요. 이렇게 그냥 훈훈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